다시 이거 녹음이 안 됐어갖고 이거 보는 사람 여기 안 보이니까 다시 또 꺼야겠네. 자, 병준리, 공준리, 변준리 이거 물리적으로 중요한 의미 아니니까 용어 암기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어. 그냥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자동차 움직이고 있으면은 움직이고 있고 앞에 어떤 물체가 나타났을 때 정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까지 움직인 전체 거리가 정지거리고 공중거리는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등속도 운동을 해. 등속 운동을 하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음 제곱은 브레이크를 밟았어. 밟았으면은 실제로 브레이크 약한 결냐에 따라서 마찰력 세기가 달라지는데 그냥 최대한 밟아서 마찰력 일정하다고 쳤을 때 힘이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거야. 그때의 거리. 이게 제동거리. 등가속도 운동. 자, 두 개 정지거리입니다. 이건 암기할 필요 없다 그랬고 그리고 이건 만약에 문제에 나오거나 그러면은 풀려서 확인을 해야 돼. 자, 힘. 다시 얘기해보자. 힘, 에너지는 전치 받은 거라 그랬어. 에너지는 변화될 수도 있고, 여기서 저기로 이동,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힘이야. 주고받는 상호작용. 그럼 힘 정의를 얘기를 하자면은,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물리량인데, 이 운동 상태가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의 빠르기로 움직이느냐. 이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이게 속도지. 그래서 힘, 가속도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거든. 가속도 크기는 힘에 비례한다. 또는 이거 말만 했었고 지난번에는 가속도 방향은 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줬어. 힘이 가속도의 원인이니까 힘 받으면 그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을 할 거라고. 근데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 힘이 뭐? 이 힘이 얼만큼 세냐? 몇 뉴턴의 힘이 작용하느냐? 힘의 단위 물리학의 아버지 뉴턴 이름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느 로 작용하느냐? 첫 시간에 얘기하면서 힘은 분명히 벡터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럼 방향도 있어야 돼. 그리고 요거 잘 틀리는데 힘의 작용점. 뭘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작용점이라고 하는 거는 힘 작용하는 지점이야. 힘 작용하는 지점. 그럼 힘이 작용한다는 게 뭘까? 말만 하면은 이해가. 나는데 나중에 하면 헷갈린다. 만약에 내가 주먹으로 칠판에다 힘을 가했어. 이 힘은 칠판에 가한 힘이야. 그치? 칠판에 가한 힘. 주어긴 한데 목적어는 칠판이라고 그 목적어가 작용점에 해당해. 그래서 힘 작용하는 지점이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럼 나중에 헷갈린다고. 받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 정확히는 그 점으로 일일이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단순하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에서는 그냥 물체 하나를 점 취급을 해줘. 아닌 경우는 나중에 토크라고 하는 거 하면서 따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작용점 요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앞으로 화살표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될 건데 이 말도 되게 잘 틀리는 거야. 표현하면은 작용점은 화살표의 시작점이 됩니다. 점이 아니라 시작점. 화살표 이렇게 하면은 뾰족하게 나오는 그 지점이 아닌 시작하는 지점. 알짜힘. 알짜힘. 합력이라고도 얘기를 해. 알짜. 당 뭔가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거라서 알짜고 그냥 힘을 더한 거야. 쉽게 더한 건데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니네들이 묶은 물체를 들려고 해. 뭐 혹시나 뭐 아니면 청소할 때 뭐 무거운 물체 들려고 할 때 있을 거 아니야. 야, 혜성아, 네가 친구한테 야, 나 이거 우리 지금 이거 들으니까 옮기니까 같이 이거 들자. 자, 우리 힘을 치자, 더하자라고 했어. 그래서 자, 하나 둘 때만 드는 거야 하고 네가 이물체에다 딱 힘을 가했는데 네 친구가 다른 데다가 힘을 가해. 이거 더 할 수 있어.
아니지. 니가 막 돼 있어. 아, 우리 다 최하인데 이러고 하는데 그럼 더 할 수 있지 하면 니 맞다고 할 거야? 아니지. 이 힘 더 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왜 못 더? 다른 물체에 가해졌으니까. 그래서 힘 더 할 거라면 작용점이 같아야 돼. 실제로는 점이 같아야 하는데 우리는 물체만 같아도 결국엔 물체 내부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같다고 봐도 됩니다. 작용점 같은 모든 힘들을 다 더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그 힘을 알짜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힘은 벡터잖아. 방향이 있잖아. 그래서 힘을 더할 때에도 반드시 방향을 생각해서 더해줘야 돼. 벡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은 다른 쪽은 마이너스라고 간단하게 놓으면 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같은 방향이냐 정반대 방향이냐 이거 말고는 다른 얘기는 안 나옵니다. 아직 요 물리학까지는. 자, 예시를 들어줄게. 예시 들어주는데 있는 물체를 그릴 건데 위에다가 공간을 좀 놨지. 여기에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지금 요거 여기다 파란색으로 쓴 거 자기점을 허접하게 시작점으로 표시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줘. 그러니까 문제에서 일부러 틀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물리학적인 과학적인 표기법을 그냥 사용 안 하고 한 거야. 만약에 이 물체에다가 50N의 힘을 가한다라고 치면은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 오른쪽으로 50N의 힘을 가한다. 자, 요거는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니야. 힘을 받는 물체, 작용점이 얘지. 그럼 화살표가 여기서 잡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요거 이렇게 X 친 다음에 실제 요렇게 써야 된다. 하고 이게 동그라미 치지 마. 동그라미 치지 마. 동그라미 치지 마. 동그라미 알차임에다가 내가 이따가 얘기할게. 요렇게 해놓고 동그라미 치지 마.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여기 왼쪽으로 20N의 힘도 가해진다고 봅시다. 그냥 물체나 이거를 점취급을 하니까 어디다가 화살표가 시작돼도 상관은 없는데 자, 이 힘 더하면 어느 방향으로 몇 뉴턴이 나와? 그냥 다 간단하게 계산되겠지. 오른쪽으로 10N이 남을 거야. 그럼 그게 알짜임인 거거든? 간단하지? 근데 알짜임은 앞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거는 과학적인 물리적인 표기법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랑 우리끼리 하는 약속이야. 아는 건 없거든? 근데 아무도 너희들이 문제 못 풀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보통 실수를 되게 많이 해. 너희들이 이거 귀찮아갖고 이거 안 해버릇하면은 진짜 잘 틀리거든? 그러니까 제발 해, 제발. 제발. 난 너희들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침은 물체 주변에 원 안에 표기를 합시다. 왜 그러느냐? 이거 이렇게 더했더니 오른쪽으로 30N이 가해진다라고 해서 니네들이 여기다가 하잖아? 그럼 나중에 문제 풀다가 30N 또 더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자고. 알짜임은. 알짜임은 어차피 단순한 곱하기나 단순한 더하기 빼기로 다 계산되거든? 그거를 없을 건데 계산이 틀리는 일은 없을 건데 이 표기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문제 풀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힘의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평형이라는 말뜻 자체가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고 뭔가 일정한 거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힘은 하나 더했더니 알짜 힘이 0인 거를 얘기하는 거야.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래서 더했더니 알짜 힘이 0이야? 이 녀석은 힘의 평형 상태이네 라고 얘기해도 되고 이 힘이랑 저 힘이랑 더했더니 알짜 힘이 0이네. 그럼 두 힘의 관계는 평형 관계인 힘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평형 관계일 거면은 굳이 힘이 두 개일 필요는 없었어. 근데 그러니까
여기로 20뉴턴, 여기로 뭐 40뉴턴, 이쪽으로 60뉴턴, 이렇게 더하면 0이야. 120도 이렇게 하면은 얘도 더하면 0이야. 반드시 두 개일 필요는 없고. 어쨌든 더했을 때 0 나오면 힘 평형관계인데, 자, R자임이 0이면은 가속도가 0인 겁니다. 가속도의 원인은 힘이라 그랬잖아. 원인은 힘이 없으니까 가속도가 0. 속도 변화가 없는 거지. 이는 너희들이 얘기할 수 있어. 편하게. 정지. 정지 있으면 R자임이 0이야. 근데 가속도가 0일 거면은 정지가 아니어도 등 운동하고 있어도 가속도 0인 겁니다. 자, R자임 계산할 거면 작용점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떤 녀석이 있으면은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물체에 대한 게 아니라 광이 있다면은 선생님들은 R자임 계산했더니 무조건 0 나온다. R자임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작용점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R자임 계산이 안 되는데 평형관계일 수는 없다고. 그럼 우린 이제 뉴턴 운동 제1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1법칙. 제1법칙은 관성법칙입니다. 이거 영상 보는 사람 너무 밝아서 안 보이면은 그냥 뉴턴 운동 제1법칙이라고 써놓은 거야. 관성법칙입니다. 관성법칙이라고 써도 되고. 자, 전부 언제나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체야. 정지해 있든 움직이고 있든 서로 어떤 녀석이랑 힘을 주고받든 뭐 하든 혼자 있든 뭐 하든 무관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거 없어지는 경우는 없어. 절대 없어. 그러니까 법칙이지. 우리 관성이 뭔지부터 제대로 정의를 해놔야지. 관성. 관할 때의 관자는 습관할 때의 버릇 관자야. 자,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니네들 버릇, 습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관성은 무조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운동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관성은 운동 상태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인데 이거 되게 주의해야 돼. 여기서 여자면 완전 틀린 말이 돼버려. 유지가 아니라 려는 성질이라고. 못할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이냐. 예시를 들어줄게. 세인아, 너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아침에? 8시. 근데 저기 계약서 8시에 일어나면 학교 늦잖아. 뭐, 그럼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우리 고등학생 되니까, 고등학생 되면 좀 일어나자. 한 8시 반에 일어나서 천천히 여유롭게 준비도 하고, 밥도 든든하게 먹고, 그리고 식 나오는 오늘 공부할 게 뭔지 한번 봐보고, 숙제 다 했나도 봐보고, 자, 6시 반에 일어나자. 그래서 내일 바로 부모님이 너를 6시 반에, 네가 혼자 일어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깨워주셔. 혼자 일어나. 에이, 아무튼 했어. 그럼 니, 봤어. 6시 반이네. 너 이거 보고, 쌤, 6시 준비도 다 하고, 아침도 맛있게 천천히 잘 먹고, 오늘 뭘 예습, 그런 거 알지? 6시 일어났고, 6시 반에 이렇게 일어나? 안 일어나지.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깨워준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깨워주셨을 거 아니야? 부모님이 깨워주신다고 치자. 자, 6시 반이야. 일어나 하면 니네를 바로 일어나냐고. 아니지?
웃기지 않아. 지금 왜 그래? 왜 나올 거야? 지금, 아니, 왜 했다고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이때 일어나려는 습관, 이거 안 바뀐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걸 바꾸려고 뭔가를 가하셨어. 근데 이 아예 잘 바뀌는 거 아니지. 6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지. 그래? 6시보다는 조금 일찍 일어나는데, 6시 반에 바꾸려고 그랬는데, 이거보다는 좀 늦게 일어날 거 아니야. 7시에 일어나고. 그지? 네. 바뀌는 게 작용을 했는데, 자, 운동 상태로 보자면은, 운동 상태, 속 바꾸게 하려는 힘 또는 가속도가 작용을 했는데, 완전히 바뀌지는 못하고, 원래 상태를 그나마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관성이야. 자, 이 관성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은, 정지관성이랑 운동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정지관성은 정지 상태인 속도가 0인 유지,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굳이 두 개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하자면은, 그 다음에 운동관성. 운동관성은 0이 아닌 상태일 때 그 속도를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등속 운동을 지속하는 거라고, 속도가 0이 아닌 그 상태를 쭉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럼 문칙은 굉장히 수학적이야. 쭉 나와야 돼. 원 결과 그거에 따라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는지, 이 관성이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우리 이거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어 이미. 생각을 해보자. 치수가 물리학 정영준 선생님이 여기 서 있어. 저쪽에서 마동석이랑 에스파 카리나랑 똑같은 속도로 나를 향해서 뛰어와. 누가 더 무서워? 마동석이 더 무섭지. 나 마동석 진짜 좋아하거든? 제일 좋아하는, 전 세계 통틀어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드웨인 존슨이고, 한국에서는 거의 마동석? 야, 통석이 형이 더 무서워. 왜? 우리 사랑스러운 마블리가 어때서? 나한테 달려와도 안 무섭다고. 왜? 야, 통석이 형이 달려와. 하면은. 동석이 형을 정지시키기가 힘들지. 튀어나갈 거야. 그냥 달려와. 달려, 달려, 그리자로. 내가 변주시킬 수 있겠지. 응? 예. 아,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워. 왜? 왜? 어떤 물리량이 원인이겠어? 응? 정확히 말하면 질량. 물량 질량은 원래 비례하니까 틀린 건 아닌데, 질량이 크니까, 해버린다고. 정지된 걸로 생각을 해봐. 정지했고, 카메라가 정지했어. 밀면? 하고 날아가겠지? 얼마나 연약하면, 그지? 연약한 스톱을 진짜, 약간 생각보다 부끄럽게 없어. 이렇게 하면 부러질 것 같아. 이거 남들도 했잖아. 여자 모르겠어. 여자, 그렇게 말하는 거 예쁠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봐보잖아? 그러니까 아닌데, 배우들은 진짜 되게 우아해. 정말. 근데, 아이들이 봐보면, 와, 뼈다귀 부러지겠다, 이 생각들. 진짜, 나 나중에 한번 봐봐. 나중에 이제 대학생들도 경호원 알바하고 싶으면 내가 소개해줄게. 선생님, 알바했던 그 회사 여기 앞에 있거든? 이렇게 밀면은, 잘 안 밀릴 거 아니야, 그치? 징클수록 관성이 크다고. 음, 변화를 시키기가 어려워. 그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은 뭐냐면은, 요걸 얘기를 하자면은, 가속도는, 이거, 저기, 벡터 표시 잘못했어. 벡터 표시 이거 하면 안 돼.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한다는 얘기야.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니까, 속도 변화량은 작을 거라고. 그래서, 물질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사실 지금 얘기한 요 알짜 힘이 0이면 요 조건이 들어가는 거는 관측에 대해서 설명했다기보다는 그냥 정의를 얘기한 거야.
가속도의 원인이라고 그랬어. 0이면 가속도가 0이야.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 정지해 있는 녀석은 그대로 계속 정지해 있고, 운- 운동 방향 같은 속력으로 계속 운동을 할 거라고. 그게 관성인데, 중요한 거는 힘을 받았을 때입니다. 알짜 힘이 작용하면. 자, 이거 굳이 알짜 힘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힘이 작용하면 이렇게 얘기해도 돼. 일반적으로 그냥 힘이라고 하면 그냥 알짜 힘 얘기하는 겁니다. 자, 힘 정의를 얘기를 해봐. 힘 작용, 변해야 돼. 요것 때문에 관성을 요 몇 자를 빼면 틀린 말이 돼버려. 관성이 만약에 속도를 유지 성질이라고 얘기하면 힘 받았을 때 변하니까 관성이 없어진다는 말이 돼. 말이 안 돼. 관성은 무조건 있어야 돼. 하면 얘기를 해보자. 10시에 일어난다 그랬나? 10시 일어나는 체인이 8시 반에 일어나게 하려고 해. 그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려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엄마한테 반항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안 돼. 응? 그럼 이게 반칙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반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거 우리가 언제 진짜 잘 느낄 수 있냐면은 다른 데서는 보다도 버스에서도 되게 잘 느끼거든. 근데 버스는 너무 일상적이라서 잘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비행기 타면은 이륙할 때 앞으로 호출해서 이륙하기 전에 하면은 뒤로 이렇게 쏠리는 느낌 받지? 그게 관성 효과야. 정확히 말하면 관성력이라고 하는 가상의 힘인데 관성력이라는 건 지금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관성 효과다. 정지할 때도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 느낌 받지?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럼 얘는 뭘 비례하느냐? 당연히 관성 효과도 관성이 비례할 테니까 질량에도 비례해야 돼. 네, 하나랑 더 관련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이제 이 남자친구들 너희들이 지금 대충 한 3, 4년에서 한 6년 정도 지나면은 사지 멀쩡하고 정신 멀쩡하면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어. 어디? 아, 뭐 했어? 그러면 월급도 많이 주니까.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 딱 그 생각했었거든. 월급 한 150만 주면은 나라를 위해 1년이나 1년 반 정도는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지. 이 생각했었는데 지금 150만 원 될 것 같은데, 그지? 그 정도면 그냥 알바 국가를 위해 그 정도는 싫지만. 야, 근데 군대 가면 진짜 별의 별론들이 다 있어. 별의 인공 군상을 다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진짜 별로인 애들도 있거든. 인생 완전 별로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만나는 이 친구들은 우리는 사실 이렇게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니까 다 공부하겠다고 하고 그 중에서 막 공부 안 하고 약간 좀 이게 난제 친구가 인성 별론데 이 하한선이 있는데 정말 가면 별의 별 사람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니네들이 거기 가갖고 그 사람들이랑 같아지기가 싫을 거야 아마. 아, 난 진짜 저만큼 나쁘게 살진 말아야겠다 이런 거. 가면은 니네 그때쯤 바뀔 수 있는데 음료가 있어. 모포. 되게 더럽거든? 먼지도 되게 잘 쌓이고.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막 청소해. 자, 이 관성 효과가 작용하는 겁니다. 파행하고 움직이면은 이불 같은 거 털 때, 이 먼지 스틱이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면은 먼지들은 그대로 정지해 있는 관성 때문에 정지해 있고 얘가 떨어지니까 바람 때문에 이렇게 쏠리는 거거든? 자, 근데 사람들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무식해 보이고 막 그래. 너희들이 난 쟤들이랑 달라. 너무 많이 털어야지 하고 살랑살랑 털어. 헐? 안 틀려. 뭐가 다르니까? 정 질문 뭐가 다른 거야? 힘이 다르니까 가속도가 다르니까 그래. 그래서 이 저기 뭐냐 각지수 같은 거 뽑을 때도 생각해봐. 하나 뽑으면은 하나만 띡 나오는데 밑에 있는 애들 그대로 정지인데 얘 살살 뽑으면 다 튀어나올 수 있지. 지도 마찬가지야. 움직이다가 미면은 그 관성 효과를 잘 못 느끼는데 갑자기 푹 정지하면 앞으로 쏠리는 그 효과가 더 크지. 그래서 관성 효과는 질량도 비례하고요. 가속도 크기에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알짜임 작용하면은 속도 바뀐다고 해서 관성이 없어진 거 아니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속 관성 효과가 작용한다. 이 정도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요거를 예시를 들어줄게. 이거 책에도 나오는 자 천장에다가 너는 내 맘 모르지 추를 걸어놨어. 추야 추.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 이거 그릴 필요 없어. 설명으로 이해만 하면 돼. 이렇게 되면 당길 건데 작은 힘으로 당기면은 가속도가 작을 거야. 살살 당겨. 그러면은 관성이 작기 때문에 얘가 이 추의 무게를 위에 있는 실이 버텨야 되거든. 그래서 살살 천천히 당기면 위에가 끊겨. 근데 내가 얘를 세 개 잡아당기잖아. 그럼 여기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관성 효과가 커서 아래가 끊어져. 이것도 관성에 의한 거야. 이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책에도 있고요. 뉴턴 칙 관성에 대한 거 얘기했고, 그럼 이제 뉴턴 운동 제2법칙 얘기할 건데, 뉴턴 운동 제2법칙. 영상 보는 사람 밝아서 안 보이면은 내가 부른 대로 쓰면 돼요. 뉴턴 운동 제2법칙. 자, 이건 가속도를 설명하는 법칙이거든? 가속도 법칙이야. 근데 얘는 뭔가 지금까지 배우지 않은 새 얘기한다기보다는 앞에서 배운 힘의 정의랑 관성 크기에 대한 거, 요거 두 가지로 바로 설명이 돼. 가속도라는 게 원인 있으니까 힘에는 비례한다고 했고, 관성이 크면은 이 가속도가 작을 거니까 질량에는 반비례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A는 N분의 F, 요 식이 나옵니다. 오늘은 저기 등호가 아니라 그냥 개념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은 등호가 아니라 비례한다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등호가 나오도록 그냥 힘 값을 정의를 해준 거야. 분수 쓰면은 보기 익숙하지 않으니까 양변에 질량 M을 곱해서 F는 MA 이렇게 나온 게 가속도 법칙. 자, 이게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식입니다. 이게 모르면 그냥 물리학 모르는 거야. 마찬가지로 막 이러고 있더라도 F는 하면 M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F는 MA. 이미 실컷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는 이 설명은 다 된 거고요. 그 다음 뉴턴 운동 제3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뉴턴 운동 제3법칙은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 물리학이 아름다운 이유야, 얘들아. 얘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사랑은 언제나 상호작용이니? 언제나, always. 제인아, 지금까지 살면서 좋아했던 여자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없어? 있을 거 아니야. 남자 좋아했니? 그래. 인치스. 반스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자, 너 그럼 지금까지 살면서 네가 좋아했던 여자애들 혹시 너 그만큼 좋아했어? 혹시 너 네가 좋아했던 여자애들 똑같이 그럼 하면서 자, 물리학 나눠졌다 그랬지? 물리학은 완벽하게 힘은 상호작용이야. 상호작용이라는 말. 일방통행이 불가능해. 야, 사랑은 일방통행도 사랑일 수 있어. 그치?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민재? 짝사랑도 사랑이라고 해야지. 그치? 야, 부모님들이 너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지. 얘들이 뭐가 이쁘다고. 얘들이 뭐가 이쁘다고. 막 수습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건잖아. 얘들 그럼 그만큼 부모님들을, 말도 안 되지. 보여드리, 그래? 아니지. 그걸 어떻게 다 하니. 말도 안 되지. 자, 힘은 항상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쌍으로 작용해. 무조건 둘이서 서로 주고받는 거야. 무조건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이 칠판 때리는 힘, 요거 아까 얘기 안 했나? 이거 얘기하면은 내가 칠판에다가 힘을 가하면은 주먹이 칠판에다 가하면은 나도 여기 아프지. 얘도 힘 받은 거야. 그럼 녀석이라 갖고 허씨 네가 나를 때리면서 이렇게 날 때린 게 아니지. 내가 칠판에다 가하는 힘만큼 칠판이 내 주먹에다가 똑같은 세기의 힘을 가하는 거야. 가한다고 상호작용. 그 작용이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가 반작용. 누가 작용이고 누가 반작용인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의지를 갖고 때렸으니까 가하는 게 작용 아니에요? 아니, 얘가 나한테 가하는 것도 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 주고받는 힘, 그런 관계를 승부하는 관계 또는 그 중에 하나를 작용이라고 얘기하면은 나머지 하나가 반작용이 되는 거니까 작용과 반작용 관계인 두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두 힘은 무조건 완벽한 같은 상호작용, 절뜻은 완벽하게 동일해. 방향은 서로 완전 정반대야. 이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가해준다고, 주고받는다고. 칠판에다 가한 힘의 작용점은 칠판인데 이거 반작용으로 칠판이 내 주먹에다가 가한 힘은 작용점이 주먹이야. 작용점이 다르지? 작용점은 서로에게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작용점이 다르다고. 이렇게 같으면은 접촉한 상태니까 마치 점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떨어진 상태여도 서로에게 가해져. 가장 대표적인 게 중력. 중력 이제 얘기할 건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 서로 중력 작용하지. 작용점 지금 태양에다가 있어. 선.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 서로 작용 반작용이야. 상호작용하는 관계야. 누가 더 크기가 세? 이 완벽하게 똑같아. 근데 나는 힘은 똑같은데 태양의 질량이 크니까 가속도가 작아서 그래. 우리 서로 힘 주고받으면 상호작용 관계는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 근데 작용점이 다르지. 힘 못 더한다. 그러니까 이걸 평형관계랑 되게 많이 헷갈려 해. 점에다가 또는 같은 물체에다 가해졌는데 반대 방향이면 세기 하고 반대 방향이면 알짜임 0인데 가해졌으니까 힘을 더할 수가 없어. 알짜 아예 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형관계가 아니라고. 그리고 가진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린 예시를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은 힘은 지구가 태양에 가하는 힘이야. 얘 태양이 지구에 가하는 힘이야. 주어랑 목적어가 바뀌었지. 목적어가 서로 바꾼 치환환 관계입니다. 같은 세기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민재가 나중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그럼 야, 나 니 좋아해. 우리 이제 좀 어,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그러니까 훌쩍 고백하면 안 되잖아. 훌쩍 좋아하면 그게 스토킹이지. DM 보면서 이거 그리고 DM 보내면서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돼? 갖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야? 난 지금 너한테 끌리는 힘, 인력을 받고 있어. 근데 뉴턴 너 제3법칙에 있지? 너도 나한테 똑같은 세기로 끌리고 있거든. 그럼 여자가 지금 나한테 받고 있어. 그리고 만나자고 한다고. 유턴동 제3법칙. 서로 똑같이 작용해야 돼. 힘의 평균비율은 또 아까 얘기했고 그 힘 종류들을 얘기를 해줄 건데 우주
존재하는 힘은 네 개밖에 없는데, 잠깐만, 네 개밖에 없는데, 중력이라고도 얘기하고, 전기력이라는 자기력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야. 요건 오늘 얘기 안 할 거고, 강력이랑 약력, 그러니까 스트렝스랑 위크거든? 얘도 얘기 안 할 거야. 양력은 우리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얘기 안 나옵니다. 지금 5개를 얘기를 해줄 건데, 이 힘 5개는 그런 기본적인 힘은 아니고, 그 기본적인 힘 4개 조합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는데, 얘기하는 만유인력은 기본적인 힘이긴 합니다. 중력이랑 혼용해서 써도 틀린 건 아니야. 만유인력은 모든 체에 존재하는 인력, 당기는 힘이야. 물체라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질량 가지고 있어야 돼. 물체끼리 다 작용하거든? 질량이 원인이 되는 힘이야.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끼리 물체 간 작용하는 인력으로만 작용합니다. 당기는 힘. 질량 가지고 있으면 서로 다 잡아당겨. 그래서 만유를 계산하는 식이 자, 라지 G가 들어갔어요. G 아니야? 이 라지 G는 중력상수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닌데 중력상수라고 하면 너희들이 중력 가속도 9.8106 얘랑 헷갈려 해. 그 값 아니고 만유인력 상수라고 씁시다.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 만유인력 상수. 암기할 필요 없어. 그냥 그런 상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 만유인력 원인이 질량이라 그랬지? 그래서 질량이 크면은 만유인력이 커져. 그래서 두 물체의 질량이 분자에 곱해지고 있으면 그만큼 힘이 퍼져서 작용하기 때문에 떨어진 거리 제곱만큼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만유인력이에요. 작용, 반작용 똑같이 성립하는 거야. 방금 태양이랑 지구 얘기했던 것처럼. 또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야, TS 과학 물리학 정영준 선생님 질량 있어 없어? 있지. 에스파이 칼이나 질량 있어 없어?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있어. 서로 끌려 안 끌려? 야, 너가 칼이 나한테 세게 끌려? 칼이나가 나한테 세게 끌려? 대답 안 해? 아니, 또물 대답하라고. 너는 칼이 나한테 세게 끌려? 칼이나가 나한테 세게 끌려? 똑같은 세기로 서로한테 끌려. 작용, 반작용 법칙도 얘기한 거고, 만유인력도 얘기한 거야. 나중에 좋아하는 여자 생기면, 너 질량 있지? 나도 질량 있는데. 우리 만유인력 법칙에 서로 똑같은 세기로 끌리고 있어. 이 남자 막 이런다고. 야, 이거 그래갖고, 용마도 저기 만유인력에 대한 작용, 반작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 M승, M2 가해지는 거니까 이거 뭐 주어 목적어 누구한테 가해지는 건지 바꿔도 급선 교환 법칙 성립하지. 자, 만유인력이라는 말이랑 중력이라는 말 돼. 물체 중력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교육과정에서 중력이라고 얘기하면은 천체가 하는 거. 그 중에서도 보통 다른 얘기 없으면은 지구 거 얘기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지구가 천체가 그 주변에 있는 물체에다가 작용하는 만유인력, 요걸 중력, 요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무게. 자, 영어로 웨이트니까 소문자 W를 씁니다. 아니야, 이거 뭐. 일반적으로 쓰는 기호 얘기하는 거지. 엄밀히 약속되어 있는 기호가 아니라서. 이 무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다르게 쓰기 때문에 되게 잘 헷갈려. 내가 예시 들어볼게. 너한테 내가 물어본다고 치자. 이게 이 여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건 실례라서 내가 너한테 몸무게를 물어봐. 네가 나한테 단위까지 답변을 해주는 거야. 자, 너 몸무게 몇이야? 얘기해봐봐. 아무 숫자나 얘기해도 돼, 숫자는. 55 단위까지 얘기해봐.
왜냐면은 지금 나 단위로 답변을 해줬어. 힘은 뭐의 단위야? 질량의 단위야. 그러니까 내가 체인이한테 몸 몇이야? 얘기해줘라고 했더니 몸 질량을 대답을 한 거야. 아, 평소에 이러지 마. 과학에서만 무게를 하는 건 어떤 힘이냐? 중력의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게 단위는 뉴턴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몸은 몇이야? 그러면 나 10뉴턴, 500뉴턴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나중에 니네들 막 소개팅 같은 거 딱 나가고 물어보면 쉽긴 하지만 아 그래 남자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이제 규빈이가 이제 남자애가 딱 소개 나왔어. 혹시 그쪽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근데 그 남자애가 저 건장한 성인 남성 몸무게입니다. 70kg 그러면 딱 어, 하면 돼. 이게 무게다.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만유인력 상수랑 달라요. 만유인력 상수 라지 G로 두고 중력 가속도 스몰 G로 둡니다. 이게 가속 그냥 단순하게 다른 힘은 없고 중력 작용할 때의 가속도. 당연히 방향은 이제 뭐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지구 중심을 향한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가속도 법칙식 쓴 걸로 계산을 해보자. 가속도는 질량 분의 힘인데 중력 크기가 똑같잖아. 자, 이렇게 써놨어. 자, 여기서 요 W를 만유인력 구하는 식 이걸로 집어넣어서 얘기를 할 건데 라지 M을 지구 질량이라고 얘기할 거고 당연히 물체 질량 그다음에 라지 R 얘를 지구 반지름으로 얘기를 해줄게. 요거는 물질 지구가 떨어진 거리를 지구 평면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지구를 그냥 한 점으로 봐서 지구 중심부터의 거리를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그럼 힘이 분자에 들어가야 되니까 라지 G, 라지 M, 스몰 M, 스몰 M이 물체 질량 그거 한 다음에 스몰 M 이렇게 하면 됐지. 분자 분모에 똑같은 게 들어갔으니까 소거가 됩니다. 물체 질량은 이 식에서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이랑 상관없이 지구 반지름 실제로는 측정하는 지점에 따라 달라지지만 같다고 치면은 일정한 값이 나온다. 이게 보통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리심에서는 애직 다시 나올 거야. 문제 조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낙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있잖아. 선생님이 되게 친한 형이 있어. 엄청 선생님이 친하고 선생님이 어릴 적에 막 힘들고 이럴 때 내가 신세를 많이 졌던 형이라 갖고 되게 좋아하는 형인데 그 형은 롯데 팬이야. 야구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 형이랑 친한 형이 키움 팬인 형인데 그 형이랑 나랑은 안 친해. 이 형님은 선생님한테 존댓말 하거든. 영준 씨 그러면서 이제 그래갖고 선생님이 집에 가갖고 밥 먹으려고 이제 밥 먹으면서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 형은 또 아는 사람이랑 옆에서 또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어른이야? 어른이니까 우리도 술 한잔 먹어도 돼? 오면 안 돼? 나 어른이야. 그 형 옆에서 이제 술 먹으면서 밥 먹고 계시더라고. 나도 이제 친구랑 같이 뭐 밥 먹고 있는데 먹다가 이렇게 옆에 와갖고 물어보는 거. 영준 씨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을 혹시 하나 해도 돼? 뭔데? 그랬더니 이게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떨어뜨리면 똑같이 떨어진다면서요? 물리적이에요. 저 물리적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근데요 이게 왜 그렇게 돼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게 가하는 물리량인데 가하면 처음에 못 알아듣니까 초당의 속력 증가량 빨라지는 정도가 있어요. 내 생각에 해보세요. 진입하면은 가했을 때 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세 가하면 많이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비례해요. 이게 가속도. 이 초당 빠지는 정도는 중력 맞으면서 떨어질 때에는 그 중력 세기가 이 질량이 비례하니까
분자엔 그게 들어가고 분모의 질량이 들어가면 둘 다 소분해서 얘가 생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든 가벼운 거든 컵라면에 떨어뜨리기 시작하면은 치카예요. 똑같이 떨어져요. 했더니 아 그렇구나. 아, 무거운 거 세게 맞는 건 맞죠? 무거운 게 중력은 더 세게 작용해요. 근데 왜 똑같이 떨어져요? 이해를 못하셨구나. 지금 여기 분자에도 질량 들어가야 되고 분모에도 질량이 들어가니까 분모는 다 수가 돼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네, 그쵸. 소관이 없어지는 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네네. 아니, 근데, 하는 거 맞죠? 무거운 중량이 다 생각하면 근데 왜 늦게 뚝감 떨어지죠? 내가 고민증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빌려갖고 근데 이 너무 같은 거 없어갖고 내가 이렇게 돼. 근데 이해 못해. 15분 동안 이렇게 좋지 않고 의사 질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거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요거 여기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쳐다볼게. 여기는 여기 동그라미 쳐도 돼. 요 값이야. 여기다가 m을 곱한 값이 무게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물체의 무게를 얘기할 때는 mg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제 m으로 보통 얘기를 했던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무게의 단위는 뉴턴이에요. 만유인력. 수직항력. 수직항력. 요 단어 자체는 수직항력이라는 네 글자는 잘 안 나와. 이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직항 먼저 설명을 해주면은 어떤 물체가 접촉한 면이 있다면은 그 접촉한 면이 그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미는 힘이야. 가장 자주 나오는 경우는 바닥이 미는 힘 이런 거. 우리 지금 여기 있으면은 우리뿐이 아니라 다 어떤 물체든 다 중력 받고 있다고 아래 방향으로. 근데 밑으로 안 움직여. 정지해 있어. 알짜임이 0이란 얘기지? 바닥이 똑같은 힘으로 중력이랑 똑같은 힘으로 위로 밀어주니까 알짜임이 0인 거거든. 자, 그래서 이 수직항력은 항상 평형 관계인 힘이 무조건 존재해. 그래서 보통은 무시해도 돼. 경우 예시를 들어줄게. 있는 거 하나를 자 경사면 좀 크게 이렇게 그려서 위쪽에다가 하나를 여기 각 세타라고 합시다. 살짝 삐뚤어졌어. 응. 밑으로 중력 받을 거야. 중력 크기 뭐 W라고 해도 되고 mg라고 해도 되고 밑으로 낙하 안 하고 있지. 알짜임이 0인 거란 말이지. 정지해 있으니까. 그럼 위쪽으로 뭐 받는 건데 이 수직항의 크기랑 중력 크기가 완벽하게 동일하니까 알짜임이 0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힘 종류 용어로 얘기하면은 수직항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더 풀어 쓰자면은 바닥이 물체를 위로 미는 힘입니다. 바닥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주어가 바닥, 목적어가 물체, 물체가 작용점이라고. 작용점은 이제 화살표 시작점으로 얘기했지. 그래서 수직항 얘기 안 나와. 바닥이 미는 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오른쪽 수평면 같은 경우에는, 수평면이래. 경사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 이거, 그게 살짝 너무 비뚤었다. 중립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한다고.
하면은 중력이 잘못 얘기해서 중력이란이 아니라 방향으로의 힘이랑 경사면이랑 수직인 방향으로의 힘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요 힘 하나, 요 힘 하나. 그럼 여기서는 면의 수직인 방향은 이쪽 방향이란 말이야. 여기서 수직항력이 이렇게 작용해. 그럼 요 초록색 힘이랑 검은색 힘 세기가 똑같으니까 얘는 무시해도 되는데 그럼 요 힘만 남지. 요 주황색으로 한 거. 여기 알짜 힘이 마찰력 같은 거 없으면 근데 여기서 요 각이 세타거든? 여기 요 중력이랑 파란색 힘 얘가 이루는 각이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암기할 필요 없다. 요 알짜 힘이 mg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되거든. 여기 세타. 예, 사인 세타. 잘못 얘기. 알짜 힘 mg 사인 세타. 여기 세타라고 해도 되고. 여기 사인 세타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야. 요 값이니까 요 세타 여기다가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갖고 하는 거. 그럼 이제 같은 경사면에 위치해 있으면은 같은 경사면에 있으면 가속도 계산하면은 A는 N분의 F잖아. 여기서도 그러면은 질량이 소거가 되겠네. 같은 경사면에 있으면 가속도가 다 동일합니다. 질량 상관없다. 무기 또는 여기다가 써야지. 같은 경사면에 있으면 여기 넣어야 되는데 동일 힘은 경사면과 평행한 방향으로의 힘은 알짜 힘은 알짜에다 가로쳐 놓을게. 경사면과 평행 방향으로 이거는 무비례한다고 얘기해도 돼.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직항력의 비례인데 무게에 비례한다. 중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질량이 비례라고 해도 되고 당연히 무게 자체가 질량이 비례할 거니까. 힘의 종류 그래서 지금 수직항력, 만율력이랑 수직항력 얘기했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는 마찰력. 운 방해하는 힘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하거나 이미 움직이고 있다면 그 움직임을 느리게 운동 속력을 작게 하려고. 그래서 움직이고 있으면 운동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경계에 있다면 그냥 알짜임이 0이 되도록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상세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냥 상세하게 얘기하면 정지마찰, 운동마찰 이게 있는데 이건 교과 과정에서 없어졌어. 학교에서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야. 에헤, 얘는 운동 중이라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수직 탄력에 비례하는 힘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무게에 비례한다. 중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대부분 중력에 의해서 수직 항력이 나타날 거거든. 그 다음 장력. 장력은 어떤 줄이나 실 같은 게 있을 때 이 녀석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서로에게 양쪽에 있는 거를 당기는 힘이야. 뭐 양쪽에 있는 거든 뭐든 줄이나
시 같은 게 이게 아니더라도 심지어 지구과학 아파트 이런 데에서는 땅이 당기는 힘 이런 것도 다 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기는 힘이면 다 장력이야. 이 장력은 양쪽 끝에 연결되어 있는 줄 끝에 연결되어 있는 물체가 있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잡아갖고 사람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당기고 있으면 장력이야. 그럼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 무조건 똑같은 세기로 잡아당기고 있어야 되거든. 물체 주고받는 작용 반작용을 얘기를 해 사실은. 그래서 예시를 여기 알짜임 표시할 거라고 물체 두 개 위에다가 알짜임 표시할 공간 좀 남겨놨어. 오른쪽에 있는 물체를 F라는 힘으로 이렇게 잡아당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F라는 힘이 온전히 오른쪽에 있는 물체만 가해져 갖고 얘만 가속도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얘 당기면은 불통해서 얘도 이렇게 당겨질 거란 말이야. 그럼 줄이 얘를 당겨. 그 반작용으로 줄이 얘도 당겨.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줄은 실제로 우리가 문제가 있는 데서는 줄이 당기는 힘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그냥 두 개 서로 물체가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줄이 물체로 취급하지 않을 거거든. 줄이 물체로 취급되면 뭔가 이 내용이 복잡해져. 그럼 R팀은 얘한테는 오른쪽 방향으로 F-T만큼의 세기, 얘한테는 오른쪽으로 T만큼의 세기로 R자임이 작용하겠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얘네 다 두 개 한 덩어리를 보면은 한 덩어리 녀석이 F만큼 오른쪽으로 힘 받는데 이거 나눠서 얘기하면은 작용 반작용으로 얘네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탄성력이 맞지? 탄성력. 탄성력, 탄성에 의한 힘. 근데 탄성이란 게 모양이 변한 물체가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지. 되돌아가려는 그 성질 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탄성에 의한 힘이 탄성력이죠. 그래서 용수철이나 고무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물리학에서 고무줄 얘기 안 나고 용수철만 나오니까 많이 쓸 때 아니면 이렇게 말고 압축되는 것도 용수철, 또 용수철이야. 원래에 비해서 변형 길이가 클수록 탄성력이 커. 그 법칙 이름이 훅의 법칙, 훅 법칙인데 법칙 알 필요는 없고 탄성력이랑 변형 길이 요 그래프를 그려보자면은 둘이 딱 정비례할 거라고.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용수철 상수라고 하는 값인데 이건 보통 스몰 k로 두고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1m 변했을 때마다 탄성력이 얼만큼 가해지느냐. 변형된 1m당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탄성력. 그래서 용철 상수의 단위는 뉴턴 퍼 미터가 나옵니다. 1m 변했을 때마다 몇 뉴턴의 탄성력이 가해지느냐. 그래서 변형 길이를 x라고 하면은 탄성력 F는 kx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용수철 저울 얘기를 해줄 건데 용수철 저울이 측정하는 힘
용수철에 걸리는 힘 얘기하는 거야. 탄성력이잖아요. 맞아. 이 원리 이용하는 건 맞아. 그래서 용수철이 많이 늘어났을수록 변형 길이가 클수록 탄성력이 크다. 요거 얘기하는 건데, 자, 용수철이 측정하는 힘은 뭐냐? 알짜임 이런 거 측정하는 거 아니고, 용수철 연결된 양쪽 물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용수철도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용수철도 줄이나 실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양쪽에 있는 거 연결돼서 용수철이 팽팽하게 있는 상태. 정지인 상태만 얘기하는 거고, 양쪽에 물체가 서로 주고받는 이게 장력이지. 밀 수도 있는데 작용 반작용을 측정하는 겁니다. 늘어났다면은 장력을 측정하는 거야. 압축될 수도 있어. 압축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 많이 헷갈려요. 예시를 그림을 두 개를 그려줄 거야. 그림 두 개를 그린 다음에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줄 겁니다. 일단 그래서 그림 그려놓으세요. 자, 여기 도르래야. 도르래는 마찰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거. 하나는 한쪽 끝은 벽에다가 연결하고 10N의 물체를 이런 식으로 매달아 놨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용수철이랑 아래에 있는 용수철 각각의 N을 늘어나면서 힘이 측정이 될 텐데 몇 뉴턴의 힘이 측정이 될지를 말로 하지 마. 지금 답하지 마. 이거 암기해도 돼. 여기다가 뭐 그리거나 그러지도 마. 이건 내가 분석해 줄 거니까. 몇 뉴턴의 힘이 측정될지를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잠깐만 시간 줄 겁니다. 영상 보는 사람은 이거 다 그려놓고 뭐 한 이 정도만 몇 뉴턴 측정되는 거지? 생각해보고 나서 다시 재생을 해보세요. 위에 니네 다 맞거든? 이거 10뉴턴 측정돼. 밑에 거는 대부분 오답이 나와요. 오답 두 가지로 또 귀결이 됩니다. 0 아니면은 20뉴턴이라 그래. 둘 다 오답이야. 왜 그런지 봐보자. 자, 예. 중력 10뉴턴 작용할 거야. 중력을 말로 풀어쓰면은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 반작용 물체 지구에 작용하는 힘이지. 그건 여기다가 표시 못해. 지구를 안 그렸으니까. 정지 상태. 다 정지. 용수철이고 뭐 다 정지. 그럼 물체가 얘한테 물체한테 10뉴턴의 힘을 위로 작용해야 돼. 그럼 이거는 용수철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야. 주어만 쓸게. 이렇게 되니까 알짜임 0이야. 그럼 이 초록색으로 쓴 요 힘의 반작용으로 물체가 용수철을 10뉴턴으로 잡아당겨야 돼. 반작용으로. 근데 용수철도 정지. 용수철을 10뉴턴으로 잡아당기고 있겠지. 이 반작용까지 얘기하면은 용수철이 벽을 10뉴턴으로 잡아당기고 있을 거야. 당기면 이 용수철 저울에는 10뉴턴이 측정이 됩니다. 즉 용수철 저울은 위에다 쓴 거. 자기 양쪽에 있는 걔네들이 잡아당기는 서로 주고받는 힘 측정하는 거거든. 용수철은 그냥 힘의 전달 매개일 뿐이라고. 양쪽으로 10뉴턴 잡아당기니까 R자임 0이잖아요. 맞아? 그럼 0 측정돼야죠?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또는 양쪽으로 잡아당기니까 20뉴턴으로 측정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한 번 결론을 낸 다음에 끝내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나 일반적인 상황에다 적용을 해서 설명이 되나를 봐봐야 돼. 양쪽으로 잡아당기니까 R자임이 0 또는 20뉴턴이 측정이 돼야 된다. 라고, R자임 측정하는 거 아니거든? 아니면 뭐, 20뉴턴 측정된다고 하면은 그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요힘 없애면은 한쪽으로만 10뉴턴 잡아당기면 그 사람의 의견은 용수철 저울에 10뉴턴 측정된다는 얘기네. 한쪽으로만 10뉴턴 잡아당기면 용수철 하나도 안 늘어나고 끌려오지? 가속도 운동하지? 용수철은 무조건 힘 평형 상태일 때만 얘기하는 거야. 힘 평형 아니면은 너희들한테 문제 안 나와. 그럼 되게 복잡해져. 용수철을 물체 취급해주고 가속도 운동하고 그래서. 봐보면은 중력 10뉴턴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애한테도 중력 16턴 있을 거야. 그럼 되지 뭐. 용수철이 왼쪽에 있는 물체를 16턴으로 잡아당기겠네. 왼쪽 물체가 용수철을 16턴으로 잡아당기겠네. 용수철이 오른쪽에 있는 물체를 또 16턴으로 잡아당기니까 알짜임이 0인 거요. 반작용으로 오른쪽 물체가 용수철을 16턴으로 잡아당겨야지. 자, 용수철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한테 누가 가는지는 알 필요가 없어. 누가 가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한테 가해진 양쪽 힘이 16턴이면은 그만큼 딱 늘어나고 측정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도 16턴 측정됩니다. 양쪽에 있는 물체가 서로 주고받는 장력 측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대충 감으로 하면 안 되고 처음 보는 상황은 최소 한 번 정도는 분석을 해봐야 돼. 힘이 뭐고 각도가 뭐고 이런 거.